네, 안녕하십니까. 세파스입니다. 미국 시간 5월 5일 힘세너스의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실적 발표 정리와 어닝콜에 있었던 질의응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네, 어닝콜에 앞서 CEO의 소개말이 있었는데요. 힘스의 비전 및 장기 목표를 먼저 설명했어요. 일단 2025년은 훌륭한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저렴하고 편리한 맞춤형 의료 회사를 만들겠다는 회사의 비전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넷플릭스를 정말 자주 언급하는데 이 넷플릭스가 OTT 시장의 혁신을 주도한 것처럼 힘스가 이 헬스케어를 혁신하는 대표 기업이 될 거라는 포부를 다시 한번 말했고요. 2030년까지 매출 65억 불, 조정에비타 13억 불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네, 뒤에서 따로 보시겠지만 2025년 대비 5년 안으로 매출은 3배, 조정에비타는 약 4배 이상을 상승시키겠다라는 이 목표 수치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힘스의 향후 5가지 성장 동력으로는 현재 수백 개 정도로 되어 있는 이 맞춤형 치료법을 향후 수천 개 이상으로 확대시킬 것이라고요. 2025년에는 폐경약과 관련된 시장에도 진출할 거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수명 연장과 수면 그리고 기타 예방 치료에도 진출할 것이라고요. 또한 AI 기반 정밀 맞춤 치료를 제공하면서 대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도 계획에 있는데 이미 영국 진출은 성공하여 초기 성과를 일부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2025년 1분기의 주요 성과를 보면 전년 대비 매출은 2배, 조정 에비타는 3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요. 총 구독자 수는 24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 중 140만 명 가량이 맞춤형 치료 모델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피부과, 성건강, 체중 감량 부분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고요. 이 체중 감량 부분은 출시한 지 18개월 만에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성장되었다고 해요. 또한 최근 노보 노디스크와의 협업 발표로 힘스에서도 이제 위고비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브랜드의 신뢰를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체 실험실 테스트 인프라도 확대했는데 최근 가정용 혈액 검사 업체도 인수했고 향후 다양한 바이오마커 테스트 도입 또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또 여성들의 이 폐경 관련 사업 기반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힘스는 최근 약 20여 년간 아마존의 성장에 기여한 이 아마존 출신 인력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한 분기의 성적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보고 가면 구독자는 전년 대비 보시면은 여기 170만 명이 증가한 38%나 증가했고요. 매출은 111%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매출의 90% 이상이 리커링, 즉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었다고 하고요. 그로스 마진율이 70% 중반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 높은 사업이 고속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추이를 보면 2025년 전체 매출은 약 23억 불 가량을 예상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56%에서 63%가량 성장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힘쓰는 이렇게 꾸준히 많은 사업 분야에 진출하며 이 사업을 확장 중에 있는 모습인데요. 2022년에는 여기 보면 멘탈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시작했고 23년에는 다이어트 제품 사업을 그리고 2025년에는 이 폐경기와 남성 호르몬 관련 사업을 이제 시작할 거라고 말하며 이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기초로 하며 계속해서 성장 중이라는 모습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지만 2025년 2분기 매출은 약 5억 3천만 불에서 5억 5천만 불을 예상하는데요. 이는 이번에 발표한 1분기의 매출인 5억 8천만 불 대비 약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고요. 조정 에비타의 경우 약 30%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2025년 전체 예상치를 비교하면 3, 4분기는 2분기보다는 상승하고 약 1분기 정도의 매출을 다시 기록할 거라고 보는 바입니다. 즉 엄청난 어닝을 기록하고도 주가 하락이 기본적인 이유는 이 하향된 2분기의 실적 예상치 때문이었네요. 예. 이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GLP-1의 판매 금지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어닝콜에서의 질의응답을 한번 볼게요. 참고로 질의응답의 순서는 제가 좀 임의로 바꿨어요. 질문들 내용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산만해서 제가 좀 일괄적으로 바꿨습니다. 먼저 가장 치명적인 이 상업용 GLP-1의 판매 중단 효과인데요.
그 회사는 솔직하게 상업용 GLP-1의 판매 금지로 2분기 평균 매출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가이던스도 낮아졌고요. 하지만 회사 측이 제공하는 다른 제품들로 이 매출을 뭐 좀 보완할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경구제 비만 치료제의 경우 69불대에 저렴한데 가입자 수가 약 30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GLP-1의 판매 중단에도 불구하고 힘스앤허스는 2025년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 정도인 7억 2,500만 불가량을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나올 거라 했는데요. 이 핵심 동력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회사 측에 의하면 최근에 있었던 비만 치료제 공급 부족 종료를 이미 이전부터 예측했고 뭐 다음 분기까지 있을 상업용 GLP-1의 고객들의 이탈 또한 다 감안한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는 총 4가지 종류의 비만 치료제 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을 강화시킬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 4가지에는 이 노보와 파트너십을 통해 이제 한 위고비 제품, 그리고 새롭게 추가한 리라글루타이드 제품, 경구용 GLP1, 그러니까 경구용 GLP1의 대체제, 또 개인화된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체 효능을 보시면 이 노보에서 제작되는 위고비가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예. 리라글루타이드랑 비교를 해도 거의 2배 이상의 효능이 있고요. 알약인 이 경구용 모델에 비해서는 거의 4배가량 효과가 더 크니까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그 힘쓰는 이 위고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커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처럼 상업용 GLP-1의 판매 금지 통보 후 이 힘스앤허스는 노보의 브랜드 제품인 이 위고비와 힘스가 자체 제작하는 맞춤형 이 세마글루타이드 제품들을 모두 판매 중에 있어요. 대부분 환자들에게는 위고비와 같은 브랜드 제품을 팔지만 일부 환자들은 부작용으로 인해 맞춤형 제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브랜드 제품과는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뭐 회사 측은 설명합니다. 예. 실제로 노보와 위고비를 팔아도 된다는 이 파트너십 계약을 맺을 때 몇 가지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노보와 협의 시 힘스의 맞춤형 처방은 환자들이 이제 임상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됨을 명확히 했는데요. 환자들의 이 의료적 판단은 완전히 독립된 제3자 의료진이 판단한다고 하며 힘쓰는 그냥 플랫폼만 제공하며 진료 개입 권한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치료제와 관련해서는요. 네. 그러니까 즉 일반적으로는 노보 제품을 팔아야 하지만 의료진의 판단하에 맞춤형 제품이 필요한 경우에만 힘지에 맞춤화된 제품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보가 이 임상적 독립성은 존중하겠지만 앞으로 제품들을 팔 때 힘쓰는 계속해서 노보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절대적인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질문은 2030년 목표, 그러니까 65억 불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과 신규 사업의 성장 비중을 물었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기존 이제 핵심 분야인 피부과, 성건강, 탈모 시장은 여전히 성장 여력이 크다고 하면서 향후에는 뭐 수명 연장, 수면, 예방의학과 같은 신규 분야에서도 대규모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 신규 분야 사업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약 2년에서 5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최근 펩타이티드 시설 인수로 구축하려는 이 힘스의 수명 연장 제품의 유형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는데요. 사실 힘스는 정확한 대답은 하지 못하고 좀 둥글둥글하게 설명을 했어요. 펩타이드는 이 회복, 통증 관리, 수명, 근육 유지 등 여러 치료 영역에서 빠르게 혁신 중이며 현재는 부유층 위주로 사용되지만 힘스앤허스는 이를 대중에게 저렴하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뭐 확산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더 적극적인 치료 모델을 채택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탈모, 성건강, 정신건강과 같은 제품을 넘어서 근본적인 사람들의 건강을 케어해주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어요. 좀 더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말했죠. 마지막으로 회사의 성건강 분야의 성장이 살짝 둔화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회사 측에 의하면 기존 비아그라 기반의 그 온디맨드 비즈니스는 유지율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호르몬, 비타민, 심혈관 등 고객들의 근본적인 건강을 함께 다루는 그 데일리 복합 알약 제품으로 전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제품 사용자의 비중은 40%까지 증가했고요. 유지율이 1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전환이 충성도와 유지율도 높일 거라고 믿어요. 예.
즉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보면 단순한 비아그라가 아니라 성기능에 이 멀티비타민이나 뭐 탈모, 심장 건강 등 그냥 매일매일 먹는 알약으로 판매를 전환 중에 있다고 해요. 이게 뭐 잘 세던만 되면 시장은 굉장히 클 것 같긴 해요. 그냥 매일 비타민 먹듯 반복해서 먹어줘야 되니까요. 회사의 실적 발표와 어닝콜 질의응답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재무제표는 다 보진 못했지만 기본적인 수치만 잠깐 보려고 갖고 왔어요. 일단 2025년도 1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매출 그 총이익률은 약 73%가량으로 10%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수익성이 낮아진 이유는 마진율이 비교적 낮은 GLP-1의 뭐 큰 증가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슈퍼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의 이제 비율은 39%가량으로 줄어든 모습이에요. 매출이 워낙 크게 증가해서 연구개발비나 기타 관리비도 매출 대비로 따지면 이렇게 크게 줄어든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매출 대비 영업활동비의 비중은 전년도 이제 79%에서 63%로 16%가량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총 매출 총이익률이 줄어들어도 오히려 순마진율은 전년 대비 4% 늘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또 이 아래표를 보시면 회사 측은 총 이제 240만 명가량의 구독자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한 구독자당 그 매달 쓰는 평균 비용은 전년도 55불 대비 84불로 약 53%나 증가한 모습이에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의미이죠. 전체적인 구독자 숫자 증가와 함께 구독자당 매출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힘스애너스는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아졌어요. 즉 현금 창출 능력이 엄청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에 의해서만 한 분기에 총 1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한 모습이에요. 힘스애너스는 다른 부채도 없고요. 뭐 현금도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도 좋고요. 즉 재무적인 구조는 여전히 정말 탄탄한 기업이에요. 1분기 좋은 실적과 이 훌륭한 재무 구조에도 주가 하락을 한 원인을 또 볼게요. 사실상 힘스는 좀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힘스는 지난 분기도 그렇고 이번 분기도 그렇고 굉장히 억울해요. 힘스는 다이어트 제품을 제외하고도 이미 뭐 성기능, 탈모,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성 높은 제품들을 이미 잘 판매하고 있거든요. 잘 성장하고 있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재무제표도 너무 좋아요. 탄탄하고요. 하지만 시장은 이런 것들에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어닝콜만 봐도요. 그러니까 지난 어닝콜도 그랬지만요. 그냥 모두 아직까지 이 GLP-1의 판매 금지와 비만 치료제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만 계속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그동안의 힘스의 매출 상승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기에 중요하긴 한데 사실상 너무 이쪽에만 집중하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상업용 GLP-1 판매 금지에는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아요. 네, 맞춤형 세마클루타이드는 이제 유지하지만 노보에서 제공하는 위고비와 같은 이 상업용 제품과의 공존에선 긴장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노보나 릴리 등 대형 제약사와의 협업이 깨질 가능성도 계속해서 존재하고요. 추가 규제 리스크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오고 갔으니까요. 막말로 노보와 협업은 맺었지만 언제라도 노보가 힘스한테 위고비 판매를 중단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또한 노보 제품을 팔기에 수익성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더 큰 문제는 이미 특허로 인해 당분간은 노보의 제품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의뢰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로 인해 향후 가이던스 하향이 또 직접적이었죠.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번 1분기 때 기록한 매출 대비 약 10%가량이 더 낮게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또한 질의응답에서 밝힌 듯 신규 사업 분야는 아직 수익화까지 2년에서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즉 지금 있는 모델들로 최소 2년은 버텨야 되는데 성장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매출 정체에 물류센터 및 시설 투자는 확대하면서 뭐 수익성이 좀 낮게 나온 것도 있고요. 특히 지금까지 구독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2분기부터는 이 GLP-1 판매 금지 영향으로 구독자 수 또한 좀 뭐 크게 이탈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이제 뭐 시장은 보고 있어요. 뭐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해 봅니다. 사실상 GLP-1 판매 금지 후 실질적인 매출 발표는 다음 분기니까요. 그래도 기업은 워낙 재무가 좋고 빚도 없고 기존 사업이 탄탄하니까 힘스는 여전히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임에는 틀림없어 보여요.
네, 앞서 힘세너스의 경영진은 힘스를 넷플릭스와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진정한 넷플릭스가 되려면 단순한 플랫폼 기업 그 이상으로 뛰어넘어야 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자체 제작 컨텐츠 없이 다른 기존의 시리즈와 영화들의 판권을 구매해서 영업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를 지금의 괴물로 만든 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프렌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히트작 프렌즈의 판권을 빌리고 방영해 주었는데 이 판권을 가진 HBO에서 라이센스를 연장하지 않고 자체 플랫폼에만 독점 제공하기로 결정했죠. 이로 인해서 시장은 당시에 넷플릭스가 프렌즈를 잃으면서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막 주장하고 실제로 주가도 엄청 빠지고 막 위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 이후에 이 자체 컨텐츠 개발에 더 집중하고 올인을 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다른 작품을 빌리는 게 아닌 자체 컨텐츠만으로 이 모든 기업을 누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힘스도 정말 넷플릭스가 되려면 이번 GLP-1 사건으로 많은 교훈을 갖고 단순히 노보와 협력하면서 위고비만 파는 이 플랫폼 기업으로 전락하면 안 되고 스스로의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이 온 힘을 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미 그러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힘세너스가 단순히 넷플릭스를 리스펙하는 것이 아닌 넷플릭스가 위기를 극복했던 이런 과정들 또한 반면 교사로 삼고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